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납치와 고문, 폭행, 살인 등의 극악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통신범죄입니다. 통신범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포폰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3사에 물었습니다. 이 대포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SK텔레콤은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KT는 대포폰과 불법 개통을 판단할 수 없다. LG U+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뒷짐을 지고 있고 이런 이동통신 3사 역시 대포폰과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동통신 3사 그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방미통일가 앞장서서 이동통신 3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긴급 차단 등의 통합 대응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신 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패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과 스캠, 인신매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납치와 고문, 폭행, 살인 등의 극악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통신범죄입니다. 통신범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포폰이 뭡니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폰을 개통하는. 그렇죠.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신분을 감추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이것들이 바로 통신범죄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대포폰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로 선불폰 또는 알뜰폰 또는 외국인들 상대로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규모가? 제가 정확한 규모까지는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하시면 최근에 발생하는 통신범죄,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범죄 이런 데 대응할 수 있을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말이죠. 과기부와 함께 이런 통신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책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대체 뭘 했던 것입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종 통신범죄 규제책을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2012년에 피싱 대응반을 구성했고 통신사의 피싱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을 전혀 안 한 겁니다. 자, 대포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저희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최근 5년 동안의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대포폰의 적발 건수 2020년 8,923건이었는데 2024년 97,399건까지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동통신 3사별로 집계를 좀 해보니까 SKT는 2020년 392건에서 2024년 4,035건으로 10배 증가했고요. KT는 2.5배 증가했습니다. LG U+도 한때 좀 감소하다가 올해는 8월까지 1,718건으로 또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폰 말고 알뜰폰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상 적발된 대포폰 건수 알뜰폰의 경우에 보니까요. 2020년 5,339건에서 2024년 무려 89,927건, 17배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알뜰폰을 활용해서 캄보디아 등지에 지금 통신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뒷짐을 지고 있고 이 대포폰에 대해서 이동통신 3사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3사에 물었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 대포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SK텔레콤은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 KT는 대포폰과 불법 개통을 판단할 수 없다. LG U+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뒷짐을 지고 있고 이런 이동통신 3사 역시 대포폰과 관련해서 별도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포폰 여부를 직접 파악하지 않는다는 이동통신 3사 그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저는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단계에서부터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방미통일가 앞장서서 이동통신 3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동통신사와 수사기관,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긴급 차단 등의 통합 대응 이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통신 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이런 대포폰을 개통하는 패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심이라든지 이런 심을 다수로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규제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데 방미통일, 과기부 앞장서. 예,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방미통일하고 경찰청 가기부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건절을 위해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알뜰폰 사업자의 대포폰 관련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개통 시에 그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 TF 구성해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시고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헌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